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기 어르신께서 317일을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쌀값 17만 원을 21만 원으로 올려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에서 그 목소리를 내고자 올라오셨다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뭘 하고 있을까요? 부검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대표에는 외상성 뇌출혈이 맞는데 사인이 병사라는 거고 이렇게 사인이 다르니 부검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제가 정말 부검 당해야 되는 건 정부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백남기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을 할 때죠. 아니 그때 그 백남기 씨가 어르신이 탄 구급차 안으로까지 물대포를 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설마 했는데 그 다른 아. 구급차들도 몇 대가 그때 그 부상당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왔다 갔다 네. 했는데 다 똑같이 구급차 안에까지 물대포를 쐈대요. 진짜 끔찍한 나라예요. 근데 또 지금 현 새누리당 대표이신 이정현 대표가 한나라당 부대변인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05년에 농민분 두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똑같이 이번처럼 경찰의 강제 진압에 의해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정현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박근혜 정말 이 친박 호위대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호위대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미르에 대해서 미르 800억? 미르하고 K스포츠 800억? 야, 세월호도 900억 모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 논조면 일본이 강제 징집한 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징병제 하는 거나 같다라고 하는 소리랑 똑같죠. 맞아요. 정말 온갖 그러니까 국민이 추모하는 이때 이정현 대표는 추태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단식한다고. 예, 또. 아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백남기님 지금 지키고 있을 때 정부 여당은 최순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용산 참사가 났을 때는 그때도 그래도 현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강신명 총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사과 못하겠다. 아니 저는 사과 이전에 애도라도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사과는 이제 기대도 안 해.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도 안 하는 정말 처참한 정부를 우리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갈아치웁시다. 네. 자, 그러고 이걸로 오프닝을 대신할게요. 네. 2005년도에 두 농민분께서 사망하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사과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매우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책임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정말 다르네요. 네, 지금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남기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세 번째 시간 제2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연호진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원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혼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다 나랑입니다. 네, 오늘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제3편 2부 슈슈슈 연호슈. 오늘의 여성 노동 이슈 바로 시간제 노동입니다. 시간제 노동하면 이런 소리가 나. 네, 요 감자가 드디어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시간제 노동이 왜 여성 노동계에서의 뜨거운 감자인지 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시간제 노동이 상당히 역설적인 위치에 있어요. 네. 예.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자본가들하고 국가가 노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노동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착취가 가능했기 때문이었고요. 뭐 그때는 야근 수당이나 뭐 연장 근로 수당이나 이런 게 예. 있을 리 없었고 일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또 제조업이 대세였으니까 더 많은 물건들이 나왔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애들도 그때는 하루 16시간씩 막 이렇게 일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노동운동 역사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역사예요. 하지만 시간제 노동을 만들기 위한 역사는 아니었다는 걸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례 하나를 드릴게요. 이게 1863년 6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3년 전에 영국의 거의 모든 일간지에 났던 기사예요. 런던의 20세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에 졸도해서 사망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뜨거운 공간에서 예. 소녀들이 하루 평균 16시간 30분을 일을 했고요. 계속 사교계절이 있어요. 사교계절. 그러니까 사교계가 열리는 그런 시즌에는 30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노동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의 사교절이었던 그 기간 동안에 졸도를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거죠. 아.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서특필이 되면서 사실은 또다시 이제 노동시간 단축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16시간에서 12시간에서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이게 수백 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건 이렇게 매번 1시간, 2시간씩 줄 때마다 이 사용자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 그죠? 기업이 망한다. 한 번도 안 망했어요. 한 번도 안 망하고 실제로 이걸 대비를 해보면 노동의 시간이 준 만큼 경제가 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본주의가 이만큼 발전한 이유는 노동시간을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나 다른 혁신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1914년에 헨리 포드가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제안을 한 게 하루 8시간 근무에 최저시급 $5를 제안을 했어요. 그때로서는 거의 혁명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헨리 포드가 사람이 선량해서가 아니에요. 내 차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최저시급 그치, 을 줘야 되는 거고 돈을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 노동자들이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차 타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활성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역사는 자본주의 성장의 역사였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 뭐 우리 정부도 지금 예. 뭐 휴일에 그 뭐 공휴일 같은 거를 뭐 국가 공휴일 외에 갑자기 뭐 임시 공휴일 이런 거 만드는 이유가 나가서 놀아라. 그쵸. 놀면서 내수 돈 활성화. 써라. 네. 뭐 요런 취지로 그렇게 그렇죠. 임시 공휴일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연동해서 살펴보면은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게 사실은
국가도 살고 경제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뭐 다 같이 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만 예외죠. 그쵸. 지은 씨가 그 예. 얘기 해주실 거죠? 우리나라가 또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 시간이 두 음. 번째로 긴 나라잖아요. 이것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은 1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08년에서야 멕시코에게 1위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OECD 2016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간 2113시간 예, 2113시간을 일한다고 하는데요. 반면 OECD 평균은 1766시간이고요. 이게 GDP 대비로 하면요. 한국이 독보적인 1위예요.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사실 한국은 장시간 노동으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지난해 말에 SNS에서 이제 제가 본 얘기인데 어떤 한국 분이 프랑스에서 직장을 잡았는데 한국에서 한 것처럼 집에 안 가고 계속 야근을 한 거예요. 남들은 다 집에 가는데 사실 습관적인 야근이었던 거죠. 이런 한국 사람을 본 그 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맛있는 삶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 주말인데 아우. 네,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멘션을 다셨어요. 독일에서는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하면 한 명이 실직하게 된다는 노조의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 예. 전혀 다르죠. 네. 우리나라는 뭐 당연하지 뭐. 저 부장님 언제 퇴근하냐, 회식은 언제 끝나냐, 뭐 요런 얘기들이 SNS에 난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 근데 스웨덴은 또 딴 세상이에요. 지금 스웨덴에서는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 실험을 하고 있어요. 물론 스웨덴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좀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종전과 같은 급여에 짧아진 노동 시간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만족감은 정말 대단하고요. 사측과 노동자 양쪽 모두가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종전과 같은 급여라는 거죠. 네. 네, 예트보리에 있는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의 실험이 소개되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에 속하는 이 병원의 정형외과는 의료진이 극도의 피로와 결근을 줄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89명을 하루 6시간 일하도록 하고 15명을 새로 뽑았어요. 이를 위해 약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고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예전에는 일하는데 내가 가진 힘의 80%밖에 쓰지 못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쉬고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 힘을 온전히 되찾았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병원 측도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형외과가 맞는 수술은 20%가 늘었고요.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몇 달에서 몇 주로 줄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일도 줄어들었고 휴가 후에 직장에 복귀하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죠. 이 병원 정형외과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8시간 근무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참 이게 병원이요. 예. 특히나 이제 사람 목숨을 다루는 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병원 사정을 보면은 야, 이런 데다 내 목숨 맡겨도 돼? 이런 생각 들 때가 꽤 많아요. 맞아요. 예, 특히 인턴이나 레지던트 또 간호사들의 경무가 정말 당연시되는 그런 환경을 보면 더 그런데요. 이제 극도로 이제 섬세해야 되는 수술에 집중력이 발휘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연구원으로 있을 때 선진 6개국하고 한국의 병원 시스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말고 제가 왜 이 비교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적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 모 병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1,000명인데 하청이 600명이에요. 그래서 기간제까지 합치면 5대5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조무사에게까지 지금 파견이나 하청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절대 금지 업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밥을 조리를 하시는 식단이나 혹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죄다 하청을 쓰거든요. 근데 병원은 병원 식사라는 게 다르잖아요.
회복식이고 예. 뭐 저당식도 해야 되고 예. 저일량식도 해야 되고 여기를 다 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청소는 다른 청소하고 달라요. 주사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병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간호 서비스를 한다라고 인식을 해요. 간호 서비스를 실제로 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병원에 있을 때 저는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잘하세요. 뭐가 살짝 잘못됐다거나 간호사를 부를 수 없을 때 대충 그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조언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병인들도 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외국 병원은 사람들을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청소까지도 간호 인력인 거예요. 식당도 간호 인력이고 한국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쓰고 버리는 예, 물건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 관점에 도전한다 이런 말 이전에 그냥 법을 지켜줘 달라라고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 좀 쓰지 말고 간호 인력에 대해서 하청이나 파견 비정규직 쓰려고 좀 하지 마라. 이건 좀 시작을 좀 해봐 달라라는 부탁을 정말 드려요. 제 친구가 간호사가 한 명이 있는데 네.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를 써야 되는 비율이 있대요. 간호조무사가 너무 많이 예.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간호사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간호사를 채우지 못해서 병원들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친구도 이 친구가 간호사 일을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한 1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딴 일을 하다가 다시 재취업 교육을 받고 그러고 다시 간호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도 이 친구를 채용을 한 이유가 간호사 비율을 맞추려고. 그리고 간호사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격증 가지고 계신데 일 안 하세요. 너무 힘이 들어서 특히 교대 근무 여성한테는 최악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뭐 생식기 불안정이나 하여튼 굉장한 병들을 일으키는 걸로 지금 나와서 우리나라가 4조 3교대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시간도 줄이고 간호 인력도 대폭 늘리고 근데 이걸 비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병원에서조차도 그냥 비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 이 문제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정말 요즘 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절로 나오는 대목이에요. 아 근데 또 이제 역설적으로 또 장시간 노동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시간제 노동자 분들인데요. 예. 자, 여러분들은 시간제 노동자 하면 어떤 분들 떠오르세요? 가장 이제 저는 제가 프랜차이즈 쪽 알바 실태 조사를 다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집들 있잖아요. 당연히 뭐 던킨도넛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예, TGI 프라이데이 뭐 이런 데까지를 해봤는데 거기서 한 게 이제 맨 처음 떠는 시간 꺾기예요. 그죠? 예, 시간 꺾기는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기시켜 놨다가 그건 근로시간으로 안 쳐. 그러다가 손님이 많이 오면 불러내는. 이 시간 꺾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4시간을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6시간, 7시간을 하게 된 시간 꺾기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 배달 시간이에요. 배달 제대로 못하면 맞아요. 20분 뭐 15분 내에 배달 안 하면 우리가 되돌려 줍니다. 그 되돌려 주는 돈이 이 배달하는 사람 급여에서 제해져요. 이런 이거. 그다음에 아무리 이래도 최저임금이에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최저임금에서 500원, 1,000원씩 더 주는 이런 거. 그다음 밥 먹을 곳하고 그 옷 갈아입을 곳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창고 옆에서 주저앉아서 먹거나. 저는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보통 20대들이 가장 많거든요. 20대들이 자기의 노동권을 존중받지 못하면요. 타인의 노동권을 왜 존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가슴 아팠던. 제가 딱 알바하면 시간제하면 프랜차이즈 이것부터 떠오릅니다. 네, 나랑님은 어떤 네. 분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마트 노동자들이 생각나는데요. 사실 시간을 쪼개기 쉽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도 마트 쪽에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마트 구인 광고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40, 50대 경력 단절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트에서
이 정부가 홍보한 시간제 일자리를 어떻게 악용했는가 이거는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원지혜님은 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방과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시간 일을 하시거나 뭐 2시간 반 정도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이 4시간 안에 보육도 해야 되고 아이들 직접 조리해서 간식도 먹여야 되고 또 뭐 연락이 오면 공무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4시간에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분들이 거의 뭐 2.5시간 노동을 하고 4시간 노동을 해도 어쨌든 전일제와 똑같이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 주 40시간 경우 뭐 주 5일제가 불편하다는 거에 반해서 주 20시간 일하면서 뭐 주 5일, 주 6일을 묶여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또 임금은 되게 낮고 당연히 복리 수준은 낮고 또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시간제 노동자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서는 좀 약간 모순적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잠깐 현황 좀 짚어볼까요? 네, 시간제 노동자는 2002년 8월 81만 명에서 2016년 3월 현재 22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비율적으로 보면 노동자 전체 중에서 5.9%를 차지하고 있다가 11.6%로 증가한 것인데요. 문제는 시간제 노동자 중 72.8%, 즉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 10명 중에 1명은 시간제 노동자이고 또 이분들 중에서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엄청 놀랐던 게 저희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6시간 일을 하시고 평일에는 토요일에는 3시간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40시간 아니면 44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근무 일정표를 보니까 이걸 또 엘리베이터에 붙여놨어요. 40분 단위로 청소 장소가 바뀌어요. 뭐 어디 그 아파트 건물 안에였다가 바깥에 뭐 청소 그 왜 쓰레기 집화장 그쪽이었다가 근데 저는 그 시간 안에 저 청소가 다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압축 노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단시간 안에 많은 양의 노동을 밀어넣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강요당하죠. 실제로 시간제 노동자들은 쉴 틈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많고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할 것을 요구받으니까요. 그래서 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죠. 하루 8시간 분량의 청소를 6시간 안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잠시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오버타임 노동을 한다고 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노동시간 구조를 보면 지배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배적인 구조이고요. 나머지 주변부 나쁜 일자리들을 시간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시간제로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영훈지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6시간 일하는 건데 4시간 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임금도 줄이고 주반비 일자리를 또 여성화 시켜놓는 이런 거고요. 더군다나 재벌이나 대기업은 정말 이 짧은 노동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기업도 그렇고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12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요걸 10시간 노동으로 줄이는 노사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성기업이 현대자동차의 부품업체인데 현대자동차 개입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감히 주간 2교대 10시간 노동으로 이걸 합의를 했냐. 그래가지고 노조 파괴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큰 기업일수록 간접 고용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장시간 노동 좋아하고 있고 이 관행부터 좀 바꿔야지.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좀 맑아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재벌 공화국에서 이 재벌이 뭔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어디부터 바뀌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재벌이 바뀐다고 바뀔까요? 아니 바꿔야죠. 저는 그건 정면 도전하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그렇죠. 봐요.
열심히 계란 던질 예. 수밖에 없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언젠가는 바위가 깨지리라. 아, 우리는 깨부순 적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히 이제 시간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주 30시간 일하면 보통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임금의 4분의 3을 네. 지급을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시간 비례로 임금을 주는 게 맞는가? 예. 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강도가 높은 압축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 비례로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제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20.9시간,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은 75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100%에 가까운 숫자가 비정규직이고요. 4대 보험 적용률이나 퇴직금, 상여금을 받는 비율도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간제 노동자들은 채 2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법에도 왜 임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임금은 일하는 시간만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하게 받는 게 임금이에요. 그래서 시간제 노동이 늘어나는 나라도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이 줄진 않아요. 물론 풀타임보다 파트타임 임금이 적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기본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제 노동을 쓴다고 비용이 줄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게 원칙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이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시간제를 쓰면 최저임금은 10% 정도를 더 줘요. 왜냐하면 존엄함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비례로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한국은 더 재밌는 건 시간 비례라도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왜냐하면 시간제가 풀타임보다 네. 시간당 임금이 더 적어요. 네. 그러니까 100대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이 100을 받을 때 시간제는 같은 일하고 50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 제대로 된 시간 비례라도 해라. 인간의 존엄은 먼 얘기고 가까운 얘기로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더 나아가서 지금 시간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 보면 0.9%예요.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시간제로 인해서 고용보험 적고 사회안전만 없고 임금도 적고 거기에 상여금도 노동상계도 없고 상여금 퇴직금도 없고 시간의 수당 없고 이게 시간제 노동의 현실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 열악한 시간제 노동 요거를 갖다가 사실 이명박 정부 정말 때부터 예. 요거를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시간제 노동자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그렇죠. 그 당시 이름이 퍼플잡이었는데 뭐 SNS에 펑류잡이라고 얘기했어요. 퍼플 펑류 뭐 이랬는데 그 이름 갖고도 엄청 말이 왜 많았어요. 말이 많아서 저게 말이 뭐냐. 되냐. 뭐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어서 퍼플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된 게 뭐냐면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6월 5일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을 공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08년에서부터 2012년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2010년에 이게 공공부문부터 퍼플잡, 소위 유형 근무제,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 뭐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이 시간제 노동이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예, 반듯한. 예, 네. 반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보면은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여성 단체들이 시간제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걸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타겟이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육아는 니네 일이니까 육아를 니네가 하면서 니들한테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제밖에 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선진국 예. 선진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기업이 고용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선택하는 고용 형태이죠. 그러다 보니 저임금, 고용 불안, 차별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시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고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 이야기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 이래가지고 연구 자료도 엄청 많이 내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시간제 노동은 정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만 가능했던 게 있었는데 음. 첫 번째가요. 네덜란드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노동 시간이 적어요. 이게 그래서 1300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나서 파트타임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 노동하고 파트타임 노동은 시간차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 3일 근무하고 누구는 주 4일 근무하는 게 차이일 뿐이에요. 요 정도라고 우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시간제 일자리를 쓸 수 없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예요. 그래서 노조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노조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10%를 더 가산하는 것처럼 플러스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 이상하게 점오 시간 뭐 이래가지고 시간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줄이는 방식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주에 며칠을 근무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풀타임으로 8시간을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 하루, 주 이틀 이렇게 하는 게요. 일상을 그러니까 직장하고 그러니까 가정하고의 일을 배분하는데 굉장히 편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주 3일을 근무하는 사람인지 주 4일을 근무하는 사람인지 주 5일을 근무하는 이게 다르고요. 그러면서 이 남편하고 아내가 역할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이 엄청 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학자들 사이에서 네덜란드 학자들이 뭐 자기네 시간제 노동 이걸 자랑을 하면 엄청 비웃음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정말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긴 하지만 네덜란드의 학자들이나 노조가 굉장히 우려하는 현실이 뭐냐면 우선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시간제 노동이 여성이고요. 그래서 주 노동, 그러니까 풀타임은 남성이 하고 파트타임은 여성이 하는 식의 이 분화가 사실은 성별 역할 분화가 아니냐. 이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무리 최저임금을 더 가산시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좋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급여는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적 일자리가 돼서 네덜란드 꽤 가부장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고용률이 우리나라하고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별 분화나 이건 여전히 고착돼 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는 그리고 또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는 매우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은 조건도 아니어서 쉽게 도입하기도 어렵고 성별 역할 분화를 계속 그러니까 이제 강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때 그 이명박 정권이 계속 네덜란드 얘기를 하는 걸 네. 보면서 그리고 네덜란드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네덜란드의 저 성역할 분화 성별 역할 분리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이제 고착화시키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그때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별로 필요하진 않아요. 굳이 시간제 노동자를 쓰지 않더라도 장시간 마음대로 네.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또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환경에서 노동 시간이 짧은 노동자를 쓰는 게 또 오히려 노무비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느린 속도로 꾸준히 증가는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가지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제 노동자 확산 정책을 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여성 고용률이 워낙 낮잖아요. 지금 50%거든요. 네덜란드만 해도 79%쯤 돼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남녀 격차가 별로 없어요. 고용률 격차가. 근데 한국은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 혹은 그 이상인데 여성 고용률이 그 최하위 수준에서 맨맨맨맨 돌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 고용을 올려야지만 나 일자리 늘렸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잘게 쪼개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여성의 대입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쪼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더 나아가서 그게 보육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두고 내 아이를 키우는 게 낫지. 교육비도 안 나오는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내가 내 아이 키워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면 경력 단절 이후의 40,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가는 나쁜 일자리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 고용률도 안 느는 효과는 이렇게 낮지만 처음에 계산은 전 단순 계산이었다고 생각해요.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예, 그때 정부가 채택한 목표가 이런 거였어요. 부부가 전일제 플러스 시간 선택제로 일을 하는 1.5인 고용 모델 요거를 정착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 이게 뒤집어 보면은 여성들의 노동을 1이 아닌 0.5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가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오 계약이 그렇게 늘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밥만 있는 건가요? 이렇게. 밥도 밥만 먹어야 돼요?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예. 여성들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육아와 병행해서 할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일자리를 지속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쫓아내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싸잡아 시간제 일자리로 몰아넣으면 해결된다는 결론인 거죠. 네. 사실 경력 단절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성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 선택제, 그러니까 노동의 질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30대 후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정부 논리대로라면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그 타겟 집단이 30대 후반 여성들이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가장 많이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된 연령대가 60대, 그 다음이 40대, 50대 이런 고령층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0대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좀 전에 중원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랑 이제 같은 얘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일자리도 아니고 뭐 월급 평균 75만 원 그 일자리를 내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이럴 만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타겟 집단이었던 30대는 유입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쁜 일자리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60대 가장 많은 게 그리고 40대 50대 요렇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도 엄청 줬어요. 네. 지금도 줘요. 네. 근데 이 지원금 지급 담당자를 제가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정말 없다고. 그러니까 울상을 짓더라고요. 근데 시간제 일자리가 이게 매우 질이 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반듯한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민간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만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근데 반면에 공공 부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전일제 일자리를 멀쩡한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서 시간제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시간제로 뽑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별도로 뽑기도 했고요.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논쟁이 되었었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지금도 뽑고 있어요. 2015년 말에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을 통해 약 1만 1천 명을 시간 선택제로 채용했다고 보고했죠. 네. 작년에 한국노총 여성본부에서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시간제 여성 일자리가 지금 어떤 실태인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보면
공공부문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직무 훈련, 인사 승진 등에서 제외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응답자들의 80%가량이 승진 가능성을 20% 미만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심지어 승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들 승진 경로 자체가 시간제가 아닌 다른 노동자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금융권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채용은 별정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사측 주도로 진행되는 임금 및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고용된 경력단절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은 다른 별도 직군들과 달리 창구 업무 등 기존의 일반 정규직들만이 하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재의 단일 호봉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채용 방식의 다양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미국의 은행을 보면 단순 업무를 하는 창구가 따로 있고 또 상담 업무를 하는 창구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단순 업무를 하는 창구에는 나이 많은 여성분들이 주로 앉아 계시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제 일자리의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값싸게 장기간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부가 생각한 게 아닐까. 하나가 이제 하청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네. 하청으로 쓰면 계속 재입사 신규 입사로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풀타임을 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 이 두 번째였어요. 그러면서 칸막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창구, A 창구는 무기계약, B 창구는 정규직. 그러면서 이 무기계약화 다른 사다리를 승진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거의 임금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지 못하는 방식이었고요. 세 번째가 저는 시간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어요. 인사고과를 해보면 아는데 워낙 장시간 노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걸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고과를 할 때 누구가 더 회사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시간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너희들 필요한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일로 해가지고 다 시간제를 짧게 하지 않았느냐. 그럼 당연히 장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인사고과를 높이 줘요. 그대로 놔둬도. 그런데 아예 설계할 때서부터 사다리를 달리하는. 그래서 하청은 아예 사다리 자체가 없는 이제 접근 방법이고요. 외부이고요. 내부도 무기계약하고 시간제라는 형태로 정규직 풀타임하고 구분하는. 전 그 면에서 참 기가 막힌 음모론일 수도 있겠다. 실현을 시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음모가 성공을 해 가고 있을까요? 웅성웅성 시작한 거 아닌가요?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죠. 이제 이 음모를 우리가 눈치를 채고 여기 이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의심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시간제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목표 중 하나였지 않나 싶은데요. 고용 형태의 유연화에 이어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꾀한 거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전일제 계약이 일반적이었던 우리 사회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은 노동시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된 거죠. 네.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기업들이 여기에 어떻게 화답을 했나. 멀쩡한 8시간 일자리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에서 시도했던 그 악명 높은 .5 계약인 거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과 맺었던 계약을 갱신하면서 6.5시간이나 7.5시간으로 계약하겠다고 계약서를 내밀었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다행히 철폐되긴 했지만요. 네. 그때 진짜 열받았었어요. 정말 최저임금 줘가면서 사람 축도로 부려먹다가 그것마저도 안 주려고 시간을 줄인 계약서를 들이밀고 네. 사실상 이제 뺀 시간도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준비 시간, 정리 시간 이런 시간이었고요. 자, 임금 빼먹는 방식도 가지가지예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꺾기도 이런 노동시간 유연화의 한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식당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크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는 휴식 시간이라고 하면서 임금을 안 주는 거죠. 시간 단위로 노동이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시간을 꺾어버리면 임금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유연한 노동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마치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시간에 비례해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임금도 그렇게 줄 수 있다는 사고를 정착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은 원래 먹고 살 만한 존엄이 보장돼야 되고요. 임금은 기업이 이윤이 있든 없든 간에 일정하게 최저임금 이상 더 나아가서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헌법 정신이에요. 이걸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 게 유연화된 노동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사정에 맞추어서 심지어는 시간까지 다 그걸 할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를 점어노동이나 이런 걸 하면 노동법상 들여야 되는 비용 본인의 휴게 시간 안 줘도 되죠. 뭐 시간의 수당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노동법을 비용이라고 보면서 비용은 끊임없이 줄이고 그래서 이윤은 끊임없이 늘릴 수 있는 반면 전체적으로 전 사회적으로는 노동은 고무줄 같은 거다라는 인식을 늘리게 돼서 우리가 밥을 시간제 노동자라고 밥을 한 끼나 두 끼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봤는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0시간 계약 예. 이 사회적으로 이제 일정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시간 계약이 뭐냐면은 노동시간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업주가 부르면 오고 일단 노동을 하겠다라고 계약은 맺었으나 일정한 시간이 없고 내가 네 필요해 라고 하면 그때 가는 거고 필요 없어 이러면 가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또 노동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극단화된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 같은 데서 예. 일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권이 훼손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영미 쪽은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 꼭 가져와요. 맞아요. 이것도 방송 나가면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게 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인건비는 올리자라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간제로 만들어서 비례로 임금 주자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이 감춘 이 음모의 쓰나미를 우리가 온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요.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노동시간 단축하자는 주장이 시간제 노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전일제로 일할 때와 같은 임금과 노동 조건으로 시간만 줄이자는 거고요. 물론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같이 진행이 돼야겠지만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노동자들의 강한 요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셔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오늘 시간제 일자리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고 통통통 연호통 오늘 여성노동 통계 연호통 시간에는 시간제와 관련된 충격적인 통계를 살펴볼게요. 자, 퀴즈를 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여성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 정도요? 20%? 일단아랑 비슷했어요. 네. 19.2%예요. 근데 여성 노동자 5명 중에 1명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요? 정말 많이 늘어난 게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줄거나 정체하는데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시간제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정도로 늘다가 만약 20%를 넘어버리면 전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이제 여성의 일자리는 이꼴은 시간제라고 하는 공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도 있어요. 자, 근데 시간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상식적으로 무언가 다른 일과 좀 병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뭐 학업이나 육아, 뭐 혹은 취업 준비 이런 것들이요.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져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그냥 전일제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틀렸는데요. 당장은 수입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러니까 남편의 일자리도 불안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기본적으로 나와서 여자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 학원비라도 번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럼 왜 시간제로 일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시간제로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이 일을 하는데 이걸 시간제를 원하십니까? 전일제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없어요. 그냥 네가 일을 선택을 네가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시간제 일자리밖에 없는데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지 그러면 강요로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분들 눈앞에는 특히 40, 50대 여성들 눈앞에 시간제 일자리밖에 없어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선택이라는 거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와중에서 그것 중에 하나를 내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렇죠. 의미인 건데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선택지가 없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일 수밖에 없네요. 자, 이제 경총이나 사용자 측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용돈벌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사실과 다른 거고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카트에서 영화 카트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주인공 선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생활비 벌러 나와요. 반찬값 아니고. 그 명대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면요. 그 아르바이트 청년들한테 용돈벌인데 왜 최저임금을 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용돈은 부모님한테 받을게요. 사장님이 용돈 주는 사람 없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최저임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지 않아요? 그죠? 아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힘이 되는 여성 노동자에게 백이 예. 되는 법 이야기. 법법법 연호백. 오늘 살펴볼 내용은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죠? 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 주휴일도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아쉽게도 제외되지만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업주와 하루 6시간 노동 계약을 맺었다면 6시간이 넘어가는 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붙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시급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야간 근로를 한 경우 역시 시급의 150%를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 50%와 야간 근로 수당 50%를 합쳐 시급의 2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네, 야간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을 일을 하면 야간 근로로 간주됩니다. 제가 우선 자랑 하나. 이게 19대 국회에서 바뀐 법이에요. 이게 문제가 왜 됐냐면요. 예전에 이제 6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일일 8시간을 표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 6시간 노동자가 그러니까 2시간을 더 했어. 여기 수당이 안 붙었었던 거예요. 일일 8시간은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완전히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일일 6시간 계약이 그 사람한테 표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1시간을 더하든 2시간을 더하든 무조건 연장 근로를 준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야간 근로일 때는 그 야간 근로 수당까지 준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4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연장을 2시간을 하면 더하면 거기 연장 근로 수당에 야간 근로 수당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2배, 200%라고 하는데 2배를 더 받는 거죠. 그 시간, 2시간에 대해서는. 요렇게 바뀌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수학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산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수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평등의 전화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는 1670-1611 네, 1670-1611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정말 노동 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전 그런 세상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마트 노동자 얘기하셨는데 도저히 마트의 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도 길게 일하잖아요. 그럼 밤에 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못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짧은 노동을 하면 마트 노동자들,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행하는 노동자들 다 짧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장에 빨리빨리의 장시간의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이 한마디로 해서 진이 빠진 피로사회에서 살다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권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간제 노동도 없애야 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제 노동도 없애야 되지만 전 정말 시간 전체를 좀 줄여보자 제발. 그래서 재벌 대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배터리로 삼지 말고 제발 기업가 정신 좀 되찾아달라. 그래서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헨리포드처럼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런 베이스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자본주의를 발전시킬까를 제발 좀 고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오늘도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민감 달라요? 드는 시간이었는데 시간제 일자리의 음모와 이 폐해에 대해서 저희 일다에서도 좀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사를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현듯 저희 이번 편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은수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노동자와의 시간과 임금은 고무줄인가라는 제목을 떠올렸어요. 이게 노동자가 고무줄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결국 시간과 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구성하는 건데 고무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바꾸자. 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시간제 일자리를 정부가 엄청나게 이게 밀어붙이면서 확산을 시킬 때 사실은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늘어나는 일자리 그리고 굉장히 저질의 일자리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심하게 드는 그런 네.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론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죠. 예. 예. 힘냅시다. 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우리의 노동, 우리의 행복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네. 오늘도 함께하는 방송 을들의 당나귀 귀 노동편 제3편 제2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